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7월호입니다. 7월호라기에는 이거 너무 더운데 선생님 평생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최적의 역사 속에서 이만큼 더운 여름이 있었냐, 뭐 있기는 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사람이 지금 더우면 지금이 가장 더운 줄 알게 되는 그런 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목은 또 묘한 제목이죠. 과사는 사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분명 알 겁니다. 이런 얘기를 원래 사탐 공부했던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탐하다가 사탐으로 온다, 뭐 일명 사탐런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걸 믿고 혹은 진짜 이러지는 않을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혹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맞서는 사람도 있겠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탐 4등급 받는 친구가 사탐으로 옮겨오면 바로 1등급이 나오느냐, 얘는 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등급, 성적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과학탐구 4등급 정도를 받기 위해서 들여야 될 시간, 뭐 노력이랑 사회탐구 1등급 받는 데까지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선생님은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동의하는가와 안 하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탐구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는가, 뭐 혹은 사회탐구에 대한 심지어 조롱이 깔려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일면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회탐구 강사다 보니까, 야, 좀 장난해? 어떻게 사회탐구 1등급이 과학탐구 4등급이랑 똑같아? 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잠깐만, 과탐 4, 사탐 1. 야, 이거 심지어는 뭐라고요? 사회탐구를 개천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사회탐구에 대한 무시와 뭐 조롱,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분이 상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냥 선생님의 목표는, 정말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최적과 함께 사회탐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1등급과 만점에 필요한 것들을 강의와 교재를 통해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력 그대로 가서 수능날 흔들리지 않고 만점과 1등급을 찍도록 하는 것만이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다. 그러다 보면 뭐 수강생도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매출이라고 하는 게 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뭐 현장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마감 강사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선생님은 일단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최적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아는 친구들은 분명히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 그것도 7월호 아닙니까? 월간 최적에서 이렇게 좀 다소 부담스러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과탐 데이터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탐 데이터까지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영상 자체가, 야, 과학탐구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일단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문화와 정법, 여기는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문화 보세요. 2년 전만 해도 이거 10만 명 살짝 넘었어요. 지금 20만 명 살짝 못 미치죠. 근데 얘는 점점 더 늘 것이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숫자 더 늘겠죠. 수능날 뭐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한 최소 22만, 23만은 되지 않을까. 사회탐구 과목인데. 다 늘었어요. 다. 근데 얘는 거의 2배가 된 거고요. 여기 정법도 늘긴 늘었죠. 그리고 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바뀐 것도 있어요. 작년 6월 달까지는 생윤이 사문보다 살짝 많았습니다. 근데 9월 달 가서 뒤집어지면서 수능날 사회문화가 1등 과목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과탐하다가 사탐 쪽으로 넘어갈까? 일명 사탐런 하는 친구들이 고민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사회문화는 거의 대부분 깔고 시작하고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 영상을 보는 친구가 뭐 원래부터 사탐을 공부했다? 뭐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문과, 뭐 이과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이야 그런 구분이 큰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뭐 사회탐구 공부하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이 말을 믿을 건가 말 건가의 문제지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거냐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run이라는 표현을 쓸 때 과탐에서 사탐으로 도망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저 도망갈 것인가 만점을 향해 뛸 것인가 우리가 뭐 running 뛴다 run, runner 선생님도 요새 좀 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도망갈 겁니까? 만점을 향해 뛴다는 느낌으로 사탐 run을 열심히 할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은 요마저도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탐 run이면 아예 홈런을 쳐보자. 아니면 run이라고 하자. 자기가 과탐만 하다 보니까 사탐에 공부를 못했어. 배워본 적이 없어. 제대로 배워보자. 이런 태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탐런 현상에 대해 평가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것도 나중에 데이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탐구 과목이 쉬워질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등급 컷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시험지가 뭐 정법 기준으로 한다면 독해량이 늘 겁니다. 시험지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엄청 빼곡할 거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통계, 원래 나오는 통계 3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즉 통계는 원래 내던 만큼만 내고 개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을 씌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위기감을 조장하거나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자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개념 완성 때부터 즉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2026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할 때 분명히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은 안 떨어질 수 있으니 준비를 하자. 무슨 말이냐? 준비가 어설펐을 때 뭐 한두 개 실수를 했다. 그럼 등급이 쭉쭉쭉 빠질 거라고요. 대학 갈 때 이게 뭐 최저를 맞추거나 어쨌거나 사회문화와 정법에서 입시에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줘야 그게 100분이든 뭐 표준 점수든 뭐 아니면 무슨 등급이든 간에 의미 있는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나쁜 등급이요. 이것도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나쁜 등급은 3등급입니다. 왜 3등급이 왜 나쁜 등급이야? 여러분 3등급 받으려면 일정 정도의 공부를 해야 돼요. 돈도 쓰고요. 시간도 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문화를 처음 공부하는데 뭐 연기교재만 보고 혹은 거기 나와 있는 뭐 개념만 보고 거기 실려있는 문제만 풀고 수능에서 3등급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친구도 없진 않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사탐런 해서 한 번도 공부 안 했던 친구가 7월 달부터 시작을 하여 수능날 1등급으로 끝낼 수 있냐? 1등급 엔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선생님 작년에 꽤나 많은 학생들을 봤고요. 선생님이 작년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장 강의에서 가장 당황했던 게 사회문화 강의에서 기선제압을 나가는데 여러분 기선제압이 뭐냐면 아까 시작할 때 뭐 선생님 눈에서 레이저가 뿅 나가면서 기선제압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사회문화 정치화법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7월 달에 정법은 완전 생노 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있긴 한데 거의 없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 야 너가 와서 오늘 수강하겠다고 하는 기선제압 코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들이 도전하는 그 교재이고 강의이다 보니까 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들어는 볼래? 앞부분은 그나마 좀 들을만 할 건데 그러면 다음 주에 너가 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듣고 와야 돼. 자신 있어? 선생님 네 반드시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했던 그 기억도 나고요. 사회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도 기선제압을 나가는데 아니 되게 많은 거예요.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그때 되게 당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는 지금 원래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 시기에 실력 뽐내기를 할 수 있도록 기선제압 코스를 만들어서 교재를 뭐 선지가 막 30몇 개짜리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생노베이스가 와서 이걸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해는 사회문화에서 기선제압을 덜었어요. 왜냐면 지금 사회문화는 다지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출문제가 담고 있지 않은 무언가의 색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로 여름 코스의 현장에서도 엔젤 커리로 바꾼 겁니다.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문화와 정법을 한번 공부해본 친구들은 뭔가 비슷한 과목인데 뭔가 또 달라. 그러면 다른 건 다른 것대로의 특수성을 좀 살려주고요. 같은 건 같은 것대로의 준비가 좀 비슷하게
전개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워질 수능을 정말 대비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때 항상 강조하는 게 딱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탐 4등급 받던 친구가 사탐 1등급 받을 수 있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시작해봐. 이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탐을 사탐으로 바꾸는데 용기를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그런 식의 마인드만으로는 정말 시험에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건 꼭 기억하자.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평가원은 평가원입니다. 선생님은 평가원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 뭐 어쨌거나 지금 강의를 23년째 하고 있고 수능 강의만으로도 그 사이에 선생님이 평가원을 분석한 시간 뿐만 아니라 EBS에서만도 강의를 정확히 10년을 했고요. 강남인강에서도 강의를 10년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공교육 사이트에서. 선생님만큼 이 사교육 강사 중에 공교육 사이트랑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아마 사탐에선 진짜 없을 거예요. EBS만 10년이고 강남인강만 10년이라니까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진짜 뭐 평가원을 정말 잘 아니까 나만 평가원을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항상 평가원 문제를 볼 때마다 경이로울 때가 있어요. 진짜 문제 하나하나마다도 경이로운데 우리 연구실도 적색모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색모를 여러분이 풀 때 평가원보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무게감 있게 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평가원 문제보다 적색모를 좀 더 어렵게 느끼는 건 맞는데 그 문제의 깔끔함과 더불어서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안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제도 안 겹치죠. 선지도 안 겹치죠.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배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30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타임 어택도 걸죠.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딱 들여다볼 때 평균도 어느 수준 계속 맞추고 있죠. 1등급, 2등급의 그 차이, 구체적인 점수는 매 시험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이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평가원은요, 우리가 평가원을 까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강사 입장에서 평가원을 까잖아요. 일명 깐다, 평가원. 야, 문제 똑바로 안 내? 이러면 강사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이 비판받아야 될 때는 분명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도 시원하게 한 얘기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는 평가원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답니다. 분석한다 이거고요. 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원이 낸 시험으로 우린 수능 성적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야 그냥 사탐은 쉬운 거야. 아니, 몰라요. 과탐보다 당연히 개념의 양은 적고요. 1등급 달성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문화 안에서도 1등급과 9등급이 갈려져야 되는 거고 사회문화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사회문화 치러서 만점 1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올해 또 참전하죠. 그 친구들은 사회문화에 완전 도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만으로도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사회문화에 참전하고 있는데 야 그냥 과탐보다 사탐은 아이 막 껌이야. 그 껌 그 쉽게 씹을 수 있는 껌이 아니. 쉽게 씹을 수 있는 껌이 아닐 텐데 분명히. 그래서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건 진짜 지금은 완전 트렌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은 쉽고 통계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래 사탐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런 이 한 문장 때문에 오히려 너의 공부가 더 방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실제로 보세요. 개념이 쉽고 통계가 어려우면 통계의 정답률은 낮고 개념 문제는 정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이 이거 사회문화 기준입니다. 사회문화 기준 개념이 17개, 통계가 3문제면 이 통계 문제 3문제 중에서도 쉬운 게고요. 개념 문제 17개 중에서도 계속 연습을 해도 부담스러운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쉬운 개념이라도 어려운 유형, 껍데기를 씌우면 그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그게 나름 또 정해져 있기도 해. 근데 그거를 그냥 개념을 좀 이해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문제는요. 풀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했다. 난 이걸 알고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대로 그게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실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게 자기가 사회문화에서 어쨌거나 6월, 9월에 한 번 정도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그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걸 자기 점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 성공의 가능성, 그것으로 내가 수능도 1등급 받지 않을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강사의 풀커리를 다 따라야만 1등급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문제 보여드립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평가원은 평가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 월간 최적 7월호를 몇 명이 볼지 모르겠고 그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 중에 과탐에서 사탐 넘으면은 사탐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다만 몇 명이라도 이 사탐을 혹은 이 시험 자체를 수능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자. 남은 100여일을 정말 불태워보자 라고 선생님이 설득을 했다면 선생님은 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최적의 제자들은 사회문화 과목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이며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최적의 제자들은 사문을 정법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법은 원래 양이 많다, 원래 어렵다, 원래 정법은 컨텐츠가 적다 보니까 이 적은 컨텐츠를 진짜 꼼꼼하게 내가 완전히 소화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정법 선택하죠. 그리고 정법 선택자가 아까 6월 모의평가 3만 명 살짝 넘는데 근데 그 3만 명의 아주 높은 수준의 비율로 되게 진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문을 동시 선택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명 중에 정법 동시 선택자 하는 그 친구들이 정법처럼 사문을 공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법을 가르치는 사람과 사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같다면 다시 한번 정법을 수능으로 선택해서 사문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법, 사문 동시 선택자. 그리고 자기가 정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문을 공부하겠다. 플러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정법 강사가 사문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도 내가 저 선생님의 강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진짜 사문도 정법처럼 합니다. 출제 분석표를 펼쳐놓고 뭐가 중요한지 정답률 분석해가면서 선생님이 유형, 자, 이 유형을 잘 알아두자. 그럼 퍼즐 게임 수강하면서 유형 완전히 장악하고 심지어 그걸 개념부터 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문제풀이 스킬을 개념 때도 다 소개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시면 잠깐만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인데 그럼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시험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만 명이 선택한다고 치자. 그 중에 4%면 야 8,000명인데 내가 8,000명 안에 못 들겠냐. 여러분 8,000등 안에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내가 정말 최소한 양보해도 2점짜리 하나 정도 틀리는 거 정도로 시험을 마무리한다. 그 실력의 준비가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20만 명 중에 8,000등 안에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아니 어떻게 자기가 8,000등 안에 든다는 노력을 합니까? 그럼 나머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깐만 지금 아직 내가 16,000등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앞에 제껴야 될 애들이 8,000명이 남아있어. 얘네 제껴야 내가 8,000등 안에 들어.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30분 동안 20문제를 온전하게 내 실력대로 풀어서 그럼요. 2점짜리 정도 하나 날리는 정도까지로 이 시험을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마음이 쫓길걸요. 공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구나. 문제 양도 좀 늘려야 되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좋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져져야 되는 거구나. 시험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험지 접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지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는 반드시 샤프로 풀어라. 왜? 색깔펜으로 풀다가 나중에 샤프로 풀게 되면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프로 풀든가 아니면 진짜 컴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해 나갈 것인가. 시험의 기술자가 되셔야죠. 자, 여기까지는 월간 최적 7월 후에 진심 어린 부탁과 동시에 잔소리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까지 했던 20분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몇 명이라도 설득이 되고 사회문화, 특히나 사회문화 관련해서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됐다면 선생님은 대성공. 이제부터는 좀 가벼운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선 어딜 좀 다녀왔어요. 선생님만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연구실. 진짜? 야, 선생님 어디 있는데요? 저 뒤에 여기 있네요. 조교들이 워크숍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연구실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곧 한강도 개강이고 그에 발맞추어서 인강으로도 기선제압, 옵티마. 이 여름 특강을 기대했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또 뭔가 전열을 좀 재정비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한번 갔다 왔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관련된 캐스트가 있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하반기 커리큘럼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반기 커리큘럼을 못 보고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되는가를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꼭 배속 기능 활용해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소 변화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하니까. 개념 회몰이 사문정법이 오픈이 됐죠. 교재도 새롭게 냈고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마 신규 강좌로서 여러분이 여름에 기다리고 있는 건 정법기준 기선제압, 그리고 정법 3은 옵티마. 선생님 왜 사회문화는 기선제압이 안 나옵니까? 라고 또 물어볼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회문화 옵티마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진짜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연구실에 참 많은 회의와 그 다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선제압, 정법 기선제압이 최대 문항수가 최대 선지수가 39개, 그 다음 평균 선지수가 21개거든요. 다 세보니까. 근데 그런 건 지압적인 내용의 깊이를 내가 좀 다져보겠다는 친구들한테 도움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회문화는 내용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독특한 유형에 자신이 없다 보니 혹은 통계 문제에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과 훈련이 돼야 되므로 지금 사회문화는 최근 트렌드를 비추어 봤을 때 다지선다가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옵티마의 오리엔테이션의 제목이 설득의 시간이에요. 내가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왜 지금 사회문화는 기선제압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은 엔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인가.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필청 반드시 본다. 반드시 본다. 그리고 정법도 기선제압 말고도 옵티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은 약간 더 컴팩트하게 문항수 줄이면서 거기에 약간 부족한 여러분들의 또 컨텐츠 부족의 호소 컨텐츠에 대한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정법도 옵티마가 나옵니다. 풀어보시면 야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자, 그 다음 3월부터 6월까지 원래고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더 많은 지역에서 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 우리 적자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응원도 하고 선물도 직접 주고 1등한 친구 모의고사 가방도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대치 중심으로만 좀 하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7월 이후에도 7월, 8월, 9월, 10월 앞으로도 4번이 남았는데요.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8월 원래고사는 8월 말 정도에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그 전에 한번 진행했던 대구, 부산에서도 또 이번에 아주 고맙게도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8월 달에는 최소 부산, 대구 정도에서 9월 모의평가 직전 대비로 원래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2 또 기대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적자생존 모의고사는 진짜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만들고 출제하고 검수하고 하지만 이게 9월 모의평가 전에 시즌2가 나오겠죠. 아직도 시즌1을 안 푼 친구들은 시즌1은 6월 모의평가 대비니까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9월 모의평가 전에 시즌1과 2를 함께 푸는 그게 좋을 겁니다. 진짜 한번 풀어보시면 잠깐만 이게 6월 모의평가 전에 나온 모의고사라고? 근데 뭔가 6월 모의평가랑 너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계속. 얘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선생님은 뭐 딱히 살을 뺀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계속 유지했던 식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월간 최적 7월호를 찍는 오늘 몸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바뀌는 겁니다. 몸무게 앞자리 숫자가 두 번째 바뀌게 됐다. 잠깐만, 그럼 지금 몇 킬로라는 거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킬로일까 지금? 그 전에 선생님이 식단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몸무게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한 13%가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8분의 1 정도, 최적의 몸의 8분의 1이 사라졌어. 이런 느낌. 근데 요 마지막 스포츠 자아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무슨 뭐 가끔씩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와, 저 인간은 뭐 되게 자기 운동 뭐 되게 좋아한다고 자랑질하네? 그게 아니고 선생님 솔직히 운동 진짜 못해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자아가 무슨 말이냐면 저 인간 요새 조금 뛰더니 뭐 지가 러너인 양
혹은 뭐 운동 웨이트 좀 하더니 뭐 지가 무슨 뭐 보디빌더인 양 얘기하네, 그 뜻이 아니고, 이 스포츠자라는 말이 최근에 신문에 소개가 된, 특히나 여러분처럼 선생님이 여러분이 뭐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선생님도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MZ세대들한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하면 그게 스포츠자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스포츠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가 라고 하는 이미지 중에 그냥 단순하게 건강을 관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런너야, 나는 마라토너야, 혹은 나는 예를 들면 뭐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선생님 밴드에서 기타 치는 형님이 철인 3종 경기 말 그대로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완주가 어떤 거냐면 3.8km 수영을 먼저 하고요. 3.8km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 3.8km 수영하다 보면 지치면 뭐 평영도 하거나 뭐 배영도 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미쳤니? 미쳤니 지금? 자유형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유형으로 3.8km를 가. 그 다음에 수트를 벗으면서 그것도 빨리 벗기 위해서 막 그걸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벗으면서 사이클로 올라타서 사이클을 180km 가요. 여러분 사이클로 180km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풀코스 마라톤 42.195를 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도 거기 도전해 보시려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못해요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지금 이 몸 상태를 못하고 그나마 조금 기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원래 최적이라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자아는 선생님은 공부하는 사람이자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끊임없이 좀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근데 운동을 그냥 하고 싶진 않고 좀 공부하면서 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다. 그래서 맨날 요새 조교들 만날 때마다 뭐 밥을 먹는 날이 됐든 뭐 같이 일을 하는 날이 됐든 검수할 때도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계속 얘기하는 게 야,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난 정말 진짜 난 다른 거 안 하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자아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뭐 선생님이 좀 운동을 요새 챙겨가면서 하게 되어서 뭐 그냥 뭐 스포츠인이 되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세대 트렌드가 스포츠 자아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내가 어느 한 운동에 달인이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어도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를 들면 뭐 러너니까 좀 뛸 때 좀 이 뛰는 방법도 고민하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방법도 고민하고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거쳐보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이 나한테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적이 최적한테.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도 여기 좀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월간 초적 7호로는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항상 이 시기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건 좋은데 건강 잘 챙기면서 그러니까 정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제자들이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듯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이 잘 안 온다. 밤잠을 설친다. 그러면 내 방에 잠을 자기 위한 조건, 상황 자체가 거기에 좀 못 맞춰져 있나? 고민하기 시작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학원 끝나고 온 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하니까 몸이 힘든 건가? 그럼 조금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까? 일어나는 시간을 좀 앞당기고 자는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볼까? 이런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좋아져서 하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가장 정말 너무 피곤해서 진짜 오래 잡은 게 7시고요. 실제로 7시까지 잔 거, 아침 7시까지 잔 게 정말 오랜만에 늦잠 잡은 거고요. 뭐 그전에 계속 뭐 6시나 한 5시 40분 정도가 되면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앞당겨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길 바라고요. 진심을 다해 우리 적자들을 응원하는데 그 응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뭐 기선제압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공부의 학습의 방향성을 잘 잡아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덜어드리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에 조금이라도 덜면서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월간 최적 8호로 해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 피스, 최적이었습니다.